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서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좀 찾고 싶습니다. 네, 그런 회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원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전 세계적인 추세고 또 기업들도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자, 관련해서 오늘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모셨을 때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얘기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또 원전인 느낌도 좀 있어요. 수출과 그렇죠.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네.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이제 원전에도 관심이 많지만 원전만 갖고 우리의 전체적인 성장을 끌고 가겠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2의 뭐 원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도체도 있고 정말 성장의 변곡점이나 수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좀 눈에 보이는 섹터가 뭐가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이냐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될지 여부 누구 입에 달렸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정시, 대혼돈의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두 명의 기업인을 만납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러니까 삼성현대를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태원 SK 회장은 미국을 가서 코로나 확진 상태라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쪽이 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5대 메가테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 하고 있는 업종과도 또 겹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AI, 반도체, 또 로봇, 그리고 이제 퀀텀 양자인데 퀀텀 양자 가지고는 당장 이게 이제 기초 과학을 육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뭐 우리가 주식 종목으로서 연결해 볼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리고 항공 우주까지 실제 이게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5년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시선을 떼서는 안 되겠다라는 종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뭐 로봇, 우주항공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치포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삼성, SK 하이닉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주목을 할 때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인데 역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 팹리스 기술과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의 지금 텍사스의 공장을 새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기업들이 어디냐. 그다음에 또 전기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술들이 있잖아요. 레이더가 됐든지 센서가 됐든지 이런 기술들의 역량을 UAM은 뭐 이건 좀 가야 될 길이 더 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 떠서 뭐 여의도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 이건 좀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봇과 우주항공은 조금 더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신기술 육성 측면에서 당장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또 신재생은 이게 저는 신재생에 대해서 체리, 엄지척 따봉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친환경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IRA 아시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미 간에 서로 더 양쪽에 다 이익을 쌍끌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재생 해저는 그야말로 체리, 엄지척 따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로봇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남는 기사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는 게 이걸 왜 로봇으로 연결시키느냐. 우리가 이제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제2의 도봉고, 제3의
폐교가 많아질 텐데 당연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나오겠지만 그 반대편엔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구 절벽의 차원도 있겠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로봇이라는 세계로 이제는 아톰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은하철도 999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에 폐교를 한다. 네. 1971년생들이 대한민국 그 이전 한반도 역사상 가장 한 인구가 많아요. 아. 100만 이상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인력이 모자라요. 이민 정책만으로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에서도 지금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산업용 로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은 지금 서비스 시장,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이 시장 식당 가도 요즘에는 서비스 로봇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형 건물을 가도 앞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로봇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2019년에 한 전 세계적으로 40조 원인데 5년 만에 2024년이 되면 16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 이 로봇 사업이 대박을 치는 종목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유일 로보틱스 또 휴림 로봇, T 로보틱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 세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좀 알짜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결국 오늘 시장의 관심은 태조 이방원에서 종목이 확산될 수 있을까? 네. 시장의 출렁임을 좀 마무리하면 아니면 출렁여도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까에 대한 대답인데 답들이 조금씩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OTT 플랫폼 자율 등급제 법안 시행이 가시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까지 있을 수 있지 않냐? 네. 우리 콘텐츠 산업 괜찮지 않냐? 네네네. 결국에 저희 앞서 방송 시작 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올까? 역시 K 콘텐츠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그렇죠.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떨까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우리 박사님 또 우리 네. 진행자분들께서도 뭐 오징어 게임, 네. 오게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오게. 또 영투드 우투드 네. 영투드 네. 뭐 이상한 변호사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K 콘텐츠의 파워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날개를 다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결정이 그동안 중요한 게 이런 넷플릭스든 OTT 산업이 KT든 웨이브든 왓챠든 등급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수위가 높다 낮다 이걸 등급을 정하기 시작하면 못 보는 연령대가 많으면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율 등급제가 이제 곧 통과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큼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주 막강해요. 25%나.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늘리겠다.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도 지금 MZ세대 공략해야 되잖아요. 여성 공략해야 되잖아요. 중도층 공략하려면 이런 산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K 콘텐츠 쪽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바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다른 산업보다 뭐가 큽니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회사만큼 좀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돼. 가령 우리가 ENA의 이상한 변호사를 만든 회사도 지난해는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고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업종도 보면 반도체, 로봇, 신재생, K 콘텐츠까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유망한 산업, 뭐 제2의 원전도 지금 가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정부 쪽에서 상당한 어떤 가시성을 갖고 지원이 나올 만한 섹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발 좀 밸류 체인을 보시라. 밸류 무슨 체인. 말씀이냐면 네네네. 삼성과 현대와 협력하는데 알짜 기업들이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어. 사실은 그 기업들이 로또가 될 수 있고 대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체리 엄지척 따봉.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밸류 체인, 좀 중견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뭐 코로나 방역 이것만으로 이제는 제약 관련주든지 바이오 관련주가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바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업체 중에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밸류 체인이 있거든요. 네. 그쪽을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로봇 우주 항공 쪽은 좀 단기적 접근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K 방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도 상당히 많은 무기를 지금 팔고 계약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무기가 많이 팔리는 게 좋을 일은 없지만 이게 지금 항공 우주와 방산이 약간 묶여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항공 우주 또 K 방산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확산할 수 있는 산업들, 네. 정책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